70세가 70세 넘으셨다면 처방전보다 이제는 장바구니? 병원에서 받아오는 처방전보다 장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4세 긴 어르신 20년 이야기를 먼저 약을 한 번도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걸은 분.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습니다.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단 한 번도 약을 고르지 않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성실히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 전부터 약을 늘려도 아무리 160 늘려도 아래로 안 공복 내려간. 혈당이 160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운은 빠지는데 병원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시기라고 말하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습니까?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이제 라고 잎새 다 산 것 울먹이시던 같아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 김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잘못이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 바로 췌장이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공장인데 당뇨가 오래되면 이 공장이 너무 지쳐 파업을 선언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췌장이 거의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김어르신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췌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췌장이 왜 이렇게 무서운 장기인지 아십니까? 심장이나 위장은 아프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췌장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저는 췌장을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라고 부릅니다. 김 어르신처럼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의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안의 베타세포라는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지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베타세포 기능 저하 혹은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약을 늘려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 유병 기간이 긴 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췌장암 역시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소화가 크게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대부분 괜찮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다 체중이 급격히 줄고 황달이 생길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약은 증상을 붙잡는 역할을 하지만 췌장을 살리는 건 생활과 음식이라고요. 췌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더 혹사당할 수도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선택이 바로 매일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김 어르신께 췌장 감각을 전혀 위해서는 다른 제안을 신선한 드렸습니다. 제철 음식이 중요합니다. 약봉투를 더 매일의 늘리는 선택이 대신 여러분의 췌장을 장바구니를 살릴 수 바꿔보자는 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되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췌장은 생각보다 솔직한 장기입니다. 맨날 자극적인 음식, 당이 확 올라가는 음식만 들어오면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등을 돌리지만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췌장을 사람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일 야근만 시키면 누구라도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시 힘을 내듯이 말입니다. 김 어르신께는 비싼 건강식품도 특별한 약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로 밥상을 다시 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라고 물으시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췌장은 약보다 음식에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만난 김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Wow, that is 공복 great 혈당이 news. 100 초반으로 뚝 떨어졌고 인슐린 주사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먹던 약보다 밥상이 더 무섭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밥상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밥상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바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당뇨가 길어질수록 이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췌장을 쉬게 해주는 음식과 더 혹사시키는 음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김어르신께 췌장을 살리는 음식은 거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삼처럼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흔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들이라고요.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의 공통점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흰 밀가루, 단 음료, 과도한 육류와 튀김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김어르신의 밥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도 바로 이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는 바다와 밭에서 온 재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음식만 바꿔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고 화장실 가는 리듬이 달라지며 오후의 피로가 덜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췌장의 기초 체력을 다시 세워주는 5가지 음식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췌장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미역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저는 김어르신께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역 한 줌 불려서 된장만 살짝 풀어도 충분합니다. 미역 속에는 푸코이단이라는 끈끈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환경을 정리해주면서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나눠 맡아줍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숨 돌릴 틈이 생기는 셈이죠.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만 살짝 쪄야 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의미가 없어지고 생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췌장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다만 강황은 혼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 4알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속 식물성 오메가3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잎 2-3장만으로도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5가지는 췌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자,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췌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인슐린 기능을 끌어올리는 음식들입니다. 6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저는 김어르신께 흰 쌀밥 대신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검은 콩밥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염증으로부터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게다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인슐린을 만드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7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1분 정도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8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세요. 고등어 속 오메가3는 췌장에 쌓인 만성염증을 직접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9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익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체리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췌장을 돕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이 10가지가 모이면 췌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김 어르신께 제가 실제로 드렸던 하루 루틴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웁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한 줌, 된장 살짝, 두부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밥은 검은 콩을 듬뿍 넣은 콩밥입니다. 여기에 미리 데쳐둔 시금치를 한 접시 곁들이면 아침부터 췌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점심 10접시에는 브로콜리를 4분만 쪄서 드시고 양배추 두세 장으로 쌈을 싸 드세요.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 단백질을 채웁니다. 후식으로는 토마토 1개면 충분합니다. 오후 3시, 가장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자나 믹스커피 대신 호두 4알과 체리 10알을 꺼내 드세요. 저녁 7시에는 나물이나 국에 강황가루 1티스푼을 넣고 후추를 꼭 톡톡 뿌립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버거워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습관이 되셨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질문을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 음식들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이만큼 꼭 다 먹어야 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뇨 20년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췌장 기능이 10%만 남아 있어도 그 기능을 보호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식단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시장에서 한 번만 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싼 보약 한 통 값이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고등어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식은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6개월 뒤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김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예전에 힘없고 그늘진 얼굴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는 훨씬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같이 가야 할 원수인 줄 알았는데 밥상을 바꾸니까 다시 친구가 되더군요.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미역을 불리고 브로콜리를 4분 쪄내고 강황에 후추를 뿌리는 그 작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답을 줍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지만 우리가 아껴주면 조용히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미역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 또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 인생의 봄날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집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